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 보고서가 기 열흘 전에 제출이 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신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시장 고승길입니다. 주민생활시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가름들고 5페이지 생활지원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청 신도시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양구 상리 599의 1번지 송청 택지 쪽에 건축 면적 317.5평방미터 2층에 95.8평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건축 설계 계획 심사를 모두 완료했고 6월 20일 이전에 신축고서 입찰이 돼서 사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0년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 이거는 신축사업으로서 지금 5유 1위, 8랑 1위, 임당 1위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주를 추진토록 하고, 마을회관 신설 보수는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 잔여 사업비로서 활용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 마을회관 시설 점검은 연 4회 계획인데 현재 상반기에 시설점검 이해를 했고 나머지 이해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내세 사업입니다. 17년도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확정 지원은 23개 단체 1억 3,700만 원을 대해서 집행을 했고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사실적 평가 실시를 22개 단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1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모를 8월 중에 조기에 확정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심의 확정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민원 기술 처리 방안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추진이 51가구, 생활불편 기능 처리는 가로등 고장 수리 및 자동차 전면 교체 등 571건 등 처리했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 계획도 마찬가지로 생활불편 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당초에서 세워주셨던 기동차를 관한 신차 구입은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6월 중에 7월 초에 납품 받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군간 합동이동 봉사반입니다. 이거는 군량리의 8개 마을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7개 마을에 대해서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봉사반을 운영을 확대해서 빵 나눔과 영정사진 촬영 봉사 등을
봉사를 좀 더 확장해서 내실화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분야 사업으로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69가구, 긴급 지원 등 유기가정 지원 133건 등의 지원을 했고, 그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긴급 관련 상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해서 차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강댐 주변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0가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90명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도, 이거는 이제 희망양구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이건 171명, 1179자, 1억 1,796만 9천 원에 대해서 그 모금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 사업으로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학부모 가정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중조사를 483건을 실시했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지방생활위원회를 보장을 위한 권리규제 118가구 25명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권 보장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으로 생계급여 695가구, 교육급여 115가구, 해상장제급여 1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11조 되겠습니다. 11조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원 대상이 765가구 1082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되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지원 분야 사업으로 먼저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입니다. 동계 학생 부업 활동을 7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학예는 100명을 선발해서 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강원대 14명, 강원학사 6명 등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학예 학생 부업 활동 지원 7, 8월 중에 20일간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1억 1,245만 9천 원으로 학생들에 대한 부업 활동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49건 1억 1,068만 원을 680만 원을 했고, 학교 급식 지원으로 28개고 4억 3,400만 원, 그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하반기에 1억 3,208천 원을 8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학교 급식 지원은 28개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로 장학회는 기금이 5월 29일 현재 100억 4,488만 9천 원으로서 3월 달에 17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는 17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던 편성했던 5억 원을 하반기에 양로 장학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17학년도 대학 입시 수능생 경로를 11월 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입니다. 기금은 5월 29일 현재 40억 6,560만 4천원으로서 14조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2명, 장려금이 15명, 그리고 17년도에 당초 예산의 5억의 군비 출연금을 5억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교보 성미모닝파크에 대한 11동, 당초에 예산 때 보고드렸던 교원주택 매입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안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은 6월 20일 날 개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나홀로 청소년 대상을 하는 사업으로서 30명 정원으로 중학교 1, 3학년이 되겠습니다. 운영 일수는 주 6일 운영 중에 있고, 다음은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5월 달에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을 개최를 했고,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지 그에 대해서 4개소 프로그램을 1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풋살경기대 10월달에 풋살경기대, 고교 동아리 발표회 및 예술제 10월달에, 청소년 댄스 뮤직 페스티벌 11월달,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은 현재 17개 단체 동아리에 대해서 1,391만 1,2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동아리 11월 달에 동아리 활동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5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학교 폭력, 가피해자, 미술 침략 치료 등의 1,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3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대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 점검을 하겠습니다. 16쪽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사육 진로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은 이거는 화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지수 확대 시책 사업으로서 현재가 추진한 것은 보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8개 단체 지원을 했고, 국가 유공자 수당 지급을 월 대략 한 396명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집수리 지원 2가구, 저소득 국가 유공자 집수리 지원 3가구, 그리고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단체 운영비 하반기 보조금 집행,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4,125만원, 사랑나는 복지에 2,100만원, 이건 푸드뱅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신고시설, 안나의 집, 로데매촌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자녀 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입 입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내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로서 고교생 자녀 수업료 입학금 지원이 13명, 대학 입학금 지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 입학금 수업료 대학 입학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복지센터 증축 사업은 지금 신규 3층 27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0일까지 이거를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주하실 준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증축입니다. 이거는 소방서 119 소방서 안전센터 옆에 짓는 건물로서 지상 2층 34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로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장애인 복지하는 기여는 서면으로 참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장애인 복지 향상 기여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다섯 번째,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월 평균 대략 3,375명, 전체 노인의 8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 지원을 했고, 2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 효율적 운영, 노인 장수수당, 복량수당 지원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참조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건강 돌보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23쪽, 장려문화 개선 및 주요 사업입니다. 화장금, 장려금 지원은 42명에 대해서 1,472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제공 사업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도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현장 참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지원 분야로서 먼저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 강좌를 52개 과정 760명에 대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 취업자 지원 사용하는 서비스 등은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여성 강좌 운영을 8월부터 12월까지 50여 개 강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추가 개설 요구 강좌를 반영 운영하고, 틈새 강좌 확대를 통한 자기개발 연속 지원과 접수 방법 등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개선해서 하반기 접수 시에 혼잡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조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50세대 김장 지원을 하고, 생활 안정자금으로 아동 양육비, 난방비, 학습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수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이 16개소인데, 이거 보고서에는 이제 국공립이 1개소입니다. 해안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해서 6월 20일 날 개소되면 국공립이 2개소, 법인이 하나가 줄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고, 하반기에는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 운영으로서, 이거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 아동 106 가정에 대한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가 추진한 거는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680회 6,309명을 실시했고, 아동학습 지원을 5개 분야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 정서 행동과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문화 가족 및 일반, 취약, 이기가족,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는 가족관계 30회, 가족생활 프로그램 10회,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24회, 다문화 가족 집합 학군고 교육,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족과 결혼연체가 함께하는 이웃사촌 결혼사업 등을 운영하고,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아마 양구군청 산하의 그 직제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공석입니까? 네, 현재는 뭐 공석입니다. 공석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닌 생각하고 우리 예, 부처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원활한 업무 추진 뭐 효과도 있지만 또 직원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양구 군청 산하 그 기과소 중에 제일 업무가 많은데 이런 어떤 그 사실 사회복지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는지 좀 판단하시고 좀 지휘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보면은 학력 향상 그 교육 여건 개선 시책에 소규모 학교 그 지원이 있습니다. 실적 보니까 13건에 1억 7천만 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됐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2쪽에 보면요. 예. 제일 밑에 보면 그 소규모 학교 지원이 있어요. 13건에 1억 7천만 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네네. 했는데 그 지원 내역을 좀 지원 내역 갖고 왔나? 내역서? 요거는 이제 그 벽지에 저 농촌 지역에 있는 그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중 학교에 대해서 별도니까 전체 학교가 아닌 공동이 아닌 그 소규모 학교 통합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별도 학교 프로그램을 그 활성화시켜서 그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 1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그 교육경비 지원할 때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또 심사 전에 우리가 선정하면서 상당히 그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고, 당초 계획을 방침을 내려보낼 때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정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러면 교육경비에 포함된 건가요? 예,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원 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이제 단계적으로 뭐 그 외고를 폐지하겠다 자사고나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외고나 이 그 자사고를 일반고로 뭐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보면은 외고를 뭐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물론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또 학생의 어떤 선발권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그 강원도 교육청의 이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뭐 해정부의 이제 교육 그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일반고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는 게 이제 해정부의 그 포괄적인 그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도민일보에 강원도 그 교육청이 강원 외고를 공립해서 운영하겠다. 공립 일반고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 양국은하가 입장차가 좀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학교의 경영력이나 이런 것들에 특성화 외국어라는 걸 설립했는데 일반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고 대신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립으로서 남아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재 양국은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사항이고 또 예고와의 예고 관계자와 요구의 정책 관련해서 동향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오고 동향을 읽어보는데 예고 쪽에서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도리어 크게 어떤 폐교 위기나 이런 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 방침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는 지금 학교 대도시 지역에 평준하고 그럼 강원도 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만은 그 선택권 학생들 모집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은 강원외고가 인문계인데 자연계형의 학과를 증설을 할 수 있대요.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고만 했었는데 그렇다면 도리어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자연 계열 그쪽에 이제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었는데 그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이능한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한번 제가 전문가 교육 쪽에 대략적인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특목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원 외고 같은 경우는 정부와 또 강원도 교육청이 그 교육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강원 외고를 설립했고 그 강원도 외고 설립 당시에도 강원도에서 이제 출연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와 강원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그 서울시만 하더라도 외고가 한 6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립화했을 경우에 특히 양구에 어떤 학생 자원도 없기 때문에 폐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교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구 관내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지금 그 양구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단에서 지금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나 추진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 위원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의 실장으로서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남녀공학 전환 설명회가 4월 6일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도서관에서 거기에 가서 내용을 청취했었고 또 구시님께서도 이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양국은 지형변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 방침은 학부모들의 또 동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가지고 그쪽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양국의 기본 방침이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또 부응해서 설명회나 또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 설명회를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한 걸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실시 결과를 보면은 설문조사가 이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체 교단 학교가 6개국 5개국인데 6개교회를 대상을 했는데 전체 응답자 1139명 중에 그 67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9.53%인데 대략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청에서는 그 찬성 쪽에서 이제 무게를 찬성 쪽이 긍정적인 반응이 그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 통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제 시행이 된다면 2019년도에 그 신입생부터 이제 그 모집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의한 거기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우리 교육청과 그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그 개편이 됐을 경우에 그 시설의 문제, 특히 이제 뭐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지방비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교육청에서 협의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그 교육청의 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래요? 이미 벌써 그 남녀공학을 이미 실시를 했고 한 데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긍정적인 그 효과가 많이 나왔다라고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게 그 강제성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남녀공학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 환경 개선. 그 올해 만에 확정이 된다면 18년도 1년 동안을 이제 환경 개선 사업 교육청에서 그 환경 개선 사업을 그 실시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현재까지는 도교육청 전역 교육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뭐 군의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결정은 된 사항입니까? 여기서 이 업무 추진단에서 네. 남녀공학 업무 추진단에서 결정하면은 결정을 최종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예고가 이제 20일까지 그 전원 예고를 벌써 이미 행정 예고가 된 상태에 있고, 예고가 승인되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승인 절차를 통해서 그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월드비전 지구촌 사랑나는 캠페인이 지난 6월 7일 날 우리 군에서 이제 개최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아마 그 지구촌 사랑나는 캠페인이 이제 지자체별로 순회해서 성금 모금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6월 7일 날 모금을 한 거는 실적은 이제 지금 한 1,40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비야 물 수급을 위한 그건 아니고, 강원 월드비전에서 공동 모금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냥 다방면의 공동 비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원 순회하면서 해마다 하는 사업에, 그래서 이제 행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목표액이 양구에 1,500여 있었는데, 1,500이 이제 목표가 넘으면 이제 우리 양구군에서 목표액 넘는 금액을 가지고 전비아의 수도공사
식수 지원구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상황으로서 목표액이 지금 미달한 상태라서 우리 양구군에서 이제 잠벼의 그 식수 지원은 별도의 모금이나 별도의 그 예산이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중인데 또 의원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 구주님께서도 한번 거기를 다녀오시고 전비아 그 현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 그래서 좀 그 식수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그다음에 강릉시에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영월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이렇게 3개 시군에서 이제 한 6,5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그 전비아 식수 지원 사업을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이제 그 시군별로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담되는 그 사업비를 이제 확보하는 방안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걸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혜를 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뭐 강릉이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아프리카 이제 식수 보급 사업이 정부와 또 NGO, 또 기업, 학교, 뭐 지자체 이렇게 여러 그 단체나 그 분야에서 참여하는 그 공정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 주민들의 참여 이것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또 저 군이 같이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방안이 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계획은 갖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를 지금 또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의 그 캠페인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에 그 식수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양구군인가 지자체 간의 자매 결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그 선양하고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거의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그 지역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쪽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여성 광자가 뭐 주민들로부터 너무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이 뭐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에 보면은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지 신청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전부 다 정원이 다 차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좀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좀 개설을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한번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여성 강좌를 하면서 보니까 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뭐 아까 순발력이 없는 분들은 접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면 이제 아예 탈락이 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별도로 강좌를 늘겨가지고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수용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이게 접수 순서에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항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이제 뭐 다 받고 나머지 접수된 분에 대해서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록장학기금이 목표액이 200억으로 됐다는 거, 이건 언제 결정난 겁니까? 양로자고요? 네. 기금 목표액을 200억으로 만든 게 뭐 언제 결정이 난 사항인지. 이거는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네. 양록 장학금 기금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율은 낮아지고 그 현재 상태의 그 이자로 운영하려니까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판단해서 양국은 전체 장학위원회 장학회에서나 이게 기금을 초청한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목표가 아니고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네. 지금 그러면 금액이 이자 발생이 돼서 이자분 갖고 장학금을 주는데 네. 지금 그 돈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면 학생 수가 많아서 아니면 학업 성적이 점점 좋아져서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맞춰서 머릿수를 충족시키려고 200억을 한다는 생각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이 돈을 200억이 돼야 되는지 그 목표를 어디다 두는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 수가 늘 것 같으니 지금 100억 만드는데도 20년이 걸렸으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추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인구는 이 상태인데 아이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전체를 더 혜택을 많이 줄 생각으로 200억으로 한 건지 그 의중이 뭡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억이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좀 잘못 표현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우리가 현재의 그 현재 상황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자에 의해서 장학금 수요를 내니까 한 200억 원의 원금이 그 장학기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게 조사치 금액이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상태를 그 유지하는 데만도 이 정도가 돼야 이 순수하게 기금을 안 까먹고 이자로 순수하게 운영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저 본인이 좀 말씀드리면 100억을 가지고 네. 이자가 발생이 안 되면 그 해에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주고 이자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 해에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발생되는 만큼의 장학금을 줘야지 원칙이죠. 기금을 자꾸 늘려서 충족된 인원에 맞춰서 기금을 늘려가는 건 잘못된 장학기금 운영 방법 같아서 조언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여기 5억을 2010년도 군비를 추려서 5억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추가가 아니고 예. 이제 저기 표기 감대서는 게 왜냐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억 출연이 군비 출연금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아직 우리 집행을 못했어요. 하반기에 그 5억 당초에 쓴 걸 갖다가 하반기에 그 양로 장학금으로 출연해주겠다는. 그래서 좀 결론을 지면 장학금은 더 늘리지 말고 100억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올 같은 경우 뭐 지금 군비에 당초 예산에 5억이 있다 그러면 일선 학교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선 학교들 그 교육경비 지원비 여기다가 좀 충족해 주는 게 특정한 아이들, 장학금을 타는 특정한 아이들 외에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세우는 게 옳지 않나라는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고가 외고라는 게 운영을 못하게 되면 일반고로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나 보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니, 그거는 뭐 정부 정책 방향이 네.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고 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자, 그럼 방침인데 일반고로 네. 전환이 되면 네. 그게 학교 법인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립으로 이제 만약에 현재 도교육청 신문에 오늘 의하면은 지금 우리 그 강원예고팀 우리 강원예고나 양구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 교육청 간의 의견이 좀 상반돼 조금 달라요. 좀. 왜냐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를 전환해서 공립 일반고로 해야 된다는 게 뜻이고 걔들은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강원도 교육청 입장이고 양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구군의 지역 경제나 현재 학교의 설립 취지 목적을 봤을 때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사립고로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방향에 미치는 현재 봤을 때 일반 사립고 이게 이제 우리 양구군의 현재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내죠. 1학기 내는 게. 예. 그죠? 네. 근데 일반고로 됐을 때 그 정도 금액을 내고 올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뭐 자세한 거 지금 뭐 분석을 못 해봤고 대신 이제 저도 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강원외고 그 뭐 교감이나 교수님과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그 정체 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는데 강원외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냐를 이제 물어보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도리어 이제 그 옛날에 그 강릉 우리 뺑뺑이 돌릴 때 평균에서 뺑뺑이 추첨해진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충구 같은 경우가 이제 뺑뺑이 돌리다가 그 명무가 안 되고 그뭐 일반 평준화 돼버렸고 그 반면에 강릉 고등학교가 뺑뺑이에서 이제 그 평준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또 명무가 됐고 근데 도리어 그런 현상이 강원외고의 일반고의 강원외고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학교 측의 전망이고 또 우리는 전문가이다 보면 그쪽의 전망을 또 우리가 판단을 또 우리가 따라가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전문가가 한번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400억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예. 370몇 억이었었는데 그 땅값을 치지 않았으니까 저거 내가 보면 450억 정도의 가격은 가치는 갈 건데 저게 국민들이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서 할 때는 외고라는 거,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학교를 줬습니다. 자, 근데 외고가 지금 없어지게 되면 외고라는 그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일반 학교라고 치면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나. 차라리 여고하고 남고를 학생들을 다 일로 이주시켜서 더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열악한 그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는 저걸 어떤 매각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다시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자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일반고로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처 방법은 의회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께서 결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군수께서 좀 그런 결정을 하시면은 뭐 다른 면은 뭐라도 저 같은 경우는 본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외고 금액 우리 장학금도 100억이 되면 그렇게 될 땐 지금 우리 장학금 40억이 되는 강원외고 장학기금도 다시 양록장학기금으로 가면 그 수요가 미래에 발생할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엔 저걸 매각을 해서 다시 그 돈이 국민들 어떤 편익시설에 투입이 돼야지 원칙이지 외고라는 명칭이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로 돼갖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0-40만 원씩 내고 1년에 한 달 1기분에 내고 저 학교 다니길 외고라는 그런 명칭 없이는 학교 운영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고심하고 연구를 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예,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확실히 지금 정책 발표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나 요강이 나오면 그것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예고를 앞으로 남는 그 정책 변화에 의한 예고 존립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전문가나 이런 실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한번 정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보고 좀 더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학교나 시설물을 만들어냈다는 걸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고를 줘놨는데 정부가 바뀌고 어떤 그 시스템이 바뀐다 해서 외고가 없어지고 이런데 열악한 환경에 400억씩이나 투자해서 거기 끌려다닌다는 처음부터 약간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잘못했다라는 걸 유추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소시켜서 매각이나 이런 식으로 해소시켜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시책이 내려왔는지 완화 기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지 공약 사항에만 이제 발표됐던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저도 이제 보도 자료에 이제 의회에서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중인데 복지부의 보도 자료 보면은 단계적으로 완화 방안을 1단계 조치로서 이제 노인, 장애인 등을 가장 시급한 대상하게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우선 완화하겠다. 그게 우선 완화해서 확대하겠다는 거죠. 시행폭을. 11월 시행하고 또 향후 추가적 노인을 통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완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침이나 이제 우리한테 떨어져야 우리도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이제 언론에 네. 그런 정책이 있길래 혹시 우리 군에도 그런 정책이 시책이 내려왔나 싶어서 이제 아직 안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복지시설과 단체 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인데 양국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론이 있는데 판단이 된다고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은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금 장기간 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민간 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보조금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민간 순수한 사업으로서 이제 저희가 감시 감독 기능을 해야 되지만 현재 주요 사업 저 회장이 지금 장기간은 아니니까 일부 좀 부재 중에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직 없고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장기가 될 때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지켜보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하는 민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순수한 민간 사업으로서 크게 세장이 없다고 해서 장기간도 아니고 일부 출타 중인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아직 드러났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사회복지 이제 협의회가 서로 이제 교류나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을 저는 이제 듣고 있어서 그걸 이제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아직도 관내에는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면 새마을 지역의 경로당 한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리모델링만 잠깐 하다 보니까 전면이나 뒷면 이런 데서 계속 비가 오면 새거나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거의 30년 이상 되고 이런 아예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들여서 수리 계속 해봤자
이게 아예 구조적인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건 좀 이태규 의원님께서 뭐 여러 번 말씀했던 사항이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신중하게 이제 현장 답사나 그 관내 그 마을회관 경로당에 의해서 시설 현황을 다 분석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제 의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그 20년 이상 된 노후 마을회관을 현황을 한번 쭉 조사를 실시해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부터 79년까지 40년 이상 된 그 마을이 경로당이 그 당시 마을회관이니까 경로당 가시고 1, 2개 마을이 있고 그게 이제 보수 사용 중에 있습니다. 40년 된 마을이. 이제 그것도 철거도 아니고 새로 신축도 아니고 한 마을이 있는데 그건 현재 보수 사용하고 있고 이제 39년에서 25년 이제 8개 마을 그 마을 경로당과 그 회관이 있는데 보수해서 쓰는 게 7개 마을, 철거한 게 정림리가 돼요. 정림일리. 그건 이제 그 박수건 마을 사업에 의해서 그 마을회관을 그 미술관 사업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게 있어요. 그거 짓면서 철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이상, 20년서부터 24년까지 있는 게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다가 보수를 사용하고 있고, 보수 사용하는 게 7개 마을. 그 다음에 아예 보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게 8개 마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해안면 만대리 새마을 지역의 경로당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되셨지? 몇 년 됐죠? 그게 만대리 그 새마을 경로당이, 예. 이 경로당이 새마을 경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새마을회관인데. 예전에 마을회관이었는데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예, 96년도에, 96년도에 짓고, 갔습니다. 96년. 96년 12월 28일 날, 졌더라고요. 개관을 했고, 그게 이제 2001년도에 2층 건강관리실을 증축을 했어요. 96년이면 지금 2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이제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제 그 우리 방산이나 해안, 동면 뭐 또 읍 지역에도 멀리서 오는 통학하는 친구 학생들이 그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뭐 왕복 한 7,000원 가까이 들어가고 뭐 간식 사 먹고 이제 가다 보면 하루에 한 10,000원씩 그 부모님한테 받다 보니까 한 명 정도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한 2명씩 데리고 있는 친구라든가 한 명 데리고 있어도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교통비 말고도 뭐 식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관련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지금 인제군에도 시행하고 2015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조례 이런 것들도 좀 양구군에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제군에 비해서도 학생 수도 월등히 적고 이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면 의회에서 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숙사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왜 그 진행을 안 하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70 원거리 통학생이 이제 방산, 해안, 굴량리, 월명리, 수인리, 웅진리 두 무리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76명이에요, 총. 예. 고등학교 출퇴근 통학하는 학생이.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49명, 한 50명 정도가 통학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숙사 아까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숙사가 이제 자율용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 기숙사의 원거리 원거리에서 있는 학생들 편의 이런 걸로 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들 희망한 학생들이 입소하고 기숙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원고리 자학생들이 기숙사에 우선해서 입소시키는 그 이외에는 식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숙소는 무료고, 그 3식 중에 2식을 지원하고, 1식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숙사가 모자르다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기숙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원거리 하는 학생들이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학교다, 장거리 통학하다 보니까 피곤할 텐데, 유치를 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입소했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지원의 이제 중복 지원이라는 논란 소지도 있고, 또 역발상적으로, 일도 관내, 남면이나 뭐 동면, 양급에서 이런 가까이 있는 학생들 다니는, 그리고 거기도 또 역발상적으로 보면 또, 그 학생들이 도리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지원해달라, 또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아니면 뭐 저 국가적인 약자를 위해서 뭐 어디 외국에도 예산 지원을 뭐 적극적으로 좀 하자 이런 얘기하고, 우리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있는 친구들은 방산에는 학원이 하나 없어요. 해안도 학원도 제대로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도서관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읍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불평등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농촌, 산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인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선 기숙사에 있는 입소한 인원들 그런 것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뭐 통학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숙사에 입소한 친구들이 식비를 한 달에 뭐 아까 그 실장님 답변으로 들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뭐 한 끼를 제외하고 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식비로 거의 뭐 40에서 50만 원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또 그 뭐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뭐 혹시 고려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그 뭐 하나하나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뭐 집행부에서 잘 진행이 안 된다면, 예산도 1년에 그 인제군 우리 양구군보다도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그 수억씩 들여서 아이들 그 통학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또 농산촌에서 교육 여건이 어려운 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뭐 진짜 말 그대로 전국에서 그 행복 만족도나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에 가까운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작은 예산으로 수천만 원도, 1년에 뭐 수천만 원도 안 들어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답변 됐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다면 이제 뭐, 옛날에 뭐 2012년도에 그 배우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한번 그 버스 운영한 게 있어요. 출퇴근 버스를, 통학버스를 운영한 게 있었는데, 그 문제 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제가 다. 그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뭐, 이거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확정이 되면은, 뭐 조례는 우리가 교육지원조례법 2조만 하나 간단히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한데, 방법까지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강원연구개발원의 그 과제를 지정해가지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래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단일자 되면 960원 정도가 기본 요금만 받게 되는데, 해안이고 뭐 양구, 송촌에서 타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건 아예 없어지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역차별성은 없겠죠. 이런 최고 좋은 방안이 이 용역 결과가 단일제로 되는 게 요금 단일제 됐다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면 결과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 교육청과 협의했더니 에듀버스를 내가 증여를 해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버스를 고등학교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막 그 학교 교육의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 거기들도 기사기 봉급을 받고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증여가 어렵다는 그쪽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에듀버스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군비를 더 증여하는 거에 대한 방법, 증여되는 그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를 그 양구고와 양구여고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 시간을 연장해서 증여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일단은 우선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안 된다라면 이제 지금 뭐 전체적인 그 단일제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세 가지 정도에서 이제 세 가지 맥락에서 한번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가 뭐 이태규 의원님 주장하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 어떤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문제가 서로 새로운 여론이 최고의 공약수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거지. 뭐 이태규는 내가 주장하는데 자꾸 부정적인만 갖고 답변하냐.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뭐 그런 내용들은 실장님한테 다 많이 들었고 내용들은 다 들었고 어떤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뭐 1년 동안 검토를 그 용역을 줘서 검토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한번 해보자. 그럼 뭐 우리 양구군에서 우리 보건소나 뭐 일부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또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걸로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학부모들한테는 하면서 뭐 이 예산이 지원할 때 그때쯤에 또 용역을 줬으니까 그때쯤까지 아이를 낳는 거를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례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조례 문구를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그 조례 외에 다른 지원으로 아이들을 통학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혜택이 있다면 그 조례는 폐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고 이거를 뭐 1년, 2년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이런 것에 대해 이게 수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슈가 돼서 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도 줬다고 하는데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문구 하나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구를 삽입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그게 이제 뭐 단일요금제로 된다면 그 문구를 다시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거기 지금 건물을 다 신축하고 뭐 20 며칠 날 개소식을 한다고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를 본 의원이 가서 보다 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이 주차시설 외부에 무슨 안전 펜스라든가 아니면 그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그 블럭같이 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학교 방향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냥 차들이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전 펜스가 없는데 방지턱 높이가 한 30cm 이상 되는데 승용차가 떨어지면 반바랑 이런 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게 우려돼가지고 제가 저기 담당 부서에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가보니까 어떤 차가 이제 떨어져서 또 망가진 자국도 있고 그런 게 다 지금 거기에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이라도 그 차 몇 대만 세우는 그 공간에 바퀴가 딱 정지돼서 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방지턱을 만들든지 펜스나 간단한 펜스 몇 메다라도 만들면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 위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조성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원장부터 보육교사, 그리고 거기 뭐 조리사, 뭐 이런 운전원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이제 이게 뭐 우리 국립으로 바뀌기 전까지 2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신 조리원 분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모든 분들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모든 분이 다 이 어린이집으로 올라가는데 이분만 탈락을 했어요. 이분이 신랑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 그리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오고 여직군 생활을 해왔는데 22년 동안 일한 사람을 어느 순간에 그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고 나가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청에서 한 22년간 근로자로 일했던 분을 당신 어떤 자격증이 우리가 새로 뭘로 바뀌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너 당신 퇴사 우리 양구군청에서 나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치를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청소년 문화집의 그 사고 위험 때문에 하셨던 그거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결정을 내는 게 그 차선에다가 차선이 아니라 그 경계선이 있는데 네. 대형 화분을 설치를 해서 그것도 같이 키우면서 그걸 예방을 하자고 했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에 그 조리사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좀 이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보고받은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실 사항이 우리가 그 공립화를 하면서 이제 사립이 그 법인이었잖아요. 개인 법인이었었는데 이거를 공립화 시키면서 우리가 그 원장을 채용을 했어요. 원장 채용해서 위탁 공립 그것들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 계약 채용을 해서 위탁 계약을 한 거죠. 위탁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운영 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조리사부터 운전기사부터 버스 운영 관계, 뭐 아이들 운영 관계는 우리가 모든 이걸 유의미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현재 자기가 법인 그 어린이집 운영할 때 되고 있던 조리사를 지금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태원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감독할 수 있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역으로 공립화가 되는 거고 사립과 공립은 다르다. 지금 뭐 우리가 뉴스나 이거 보면은 그 식중독 때 사고 때문에 상당히 그 어린애들 식중독 사고 때문에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화 됐으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해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자격증 무소지자와 소지자가 했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르다. 우리가 권장했던 상황입니다. 그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리고 그 내막을 이제 알아봤더니 그 원장도 자기가 들고 있을 때 계속 채용하고 싶으니까 그 자격증을 따달라. 얘하고 계속 했대요. 근데 그리고 지금 그분도 지금 그 자격증 우리가 전화도 나한테 몇 번 내가 받고 거기에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다른 데에 지금 취업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더 이상 이제 여기 뭐 하긴 뭐 섭섭하긴 하지만은 하기는 뭐 더 이상 안 하겠다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해안 어린이집이 지금 뭐 한빛 어린이집인가 이런 걸로 바뀌면서 국립으로 바뀌는데, 그거 되기 전에 지금 거의 한갑 가까이 되신 분을 뭐 1, 2년 전, 몇 년 뭐 그 어린이집 원장이 수년 전에 이제 글로 어린이집 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걸 국립으로 바뀌는 건 뭐 한 2, 3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그리고 이 뭐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거기서 조리사로 일을 했던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게 바뀌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라. 그거 뭐 1, 2년 전에 얘기했어도 그게 자격증 취득하는 게 조리사 자격증이 뭐 필기시험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를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을 거기에 뭐 조리사 밑에 어떤 걸로 두든가 아니면 시설 관리하는 방안으로 두든가 아니면 양구군에서 다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곳에 그분이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그리고 사전에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 당시 자격증 우리 이제 공립 어린이집으로 봤기 때문에 기준도 강화되고 그 자격증을 소유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얘기하고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러면 그분이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작스레 결정이 되니까 또 자격증 취득하라는 건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건 저도 인지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지금 그 어린이집 하나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22년 거기서 신이 성실하게 아이들 해안에 수천 명의 아이들을 급식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여지껏 한 번도 뭐 식중독 사고라든가 큰 사고 한 번 난 적도 없는 그런 열심히 근무한 사람을 그렇게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그 드림 스타트 사업의 그 추진 사항지의 맨 밑에 지역 아동센터 토기장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존에 이 토기장이 그 아동센터가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아마 뭐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제가 인터넷 자료 제가 의정활동 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이거를 예산 지원이나 뭐 차량 지원, 뭐 운영비 지원 이런 사업 지원을 하면서 여기 운영 실태도 점검을 이제 매년 했을 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뭐 실태로 파악된 거에 대해서 뭐 개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게 있나요? 현재는 문제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거기 그 목사님께서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센터장인데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더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운영비 지원을 더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국도비 그 비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충분히 예산을 지원 못하니까 뭐 운영이 어렵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어렵더라도 좀 자원보수적 차원에서 좀 해달라.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을 얘기를 하고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국도비나 이런 걸 한번 의사 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더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제가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토기장이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본 의원이 회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 여기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 그동안의 예산 지원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어떤 거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현황들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을회관 지원 사업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 대상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 요게 이제 그 오유 1위가 신축이고, 네. 예, 팔랑 1위는 이제 신축 대상 사업으로 2축입니다. 이거는 이 신축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상가의 그 상가 주차장 문제가 따라가지고 거기 주차장 하면서 우리 군위주로 이축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인 상태. 이거는 아직 확정돼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축 대상으로 지금 토지협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임당 1위는 임당 1위는 이제 구 마을회관, 구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네, 전체 사업 3개 중에 저희 동면 지역에 두 군데 사업을 선정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뭐 본의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당일이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이건 어떤 의미죠? 이 용도가 기존의 마을회관을 신축해줬는데 이게 작아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지금 신축 건물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구 마을회관을 지금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지금 거기에 옛날 목욕탕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겉에 겉에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지붕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걸 주민 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다 이렇게 대개 이제 마을회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이제 마을회관을 뭐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구마을회관은 철거를 조건으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도 폐기나 이런 걸로. 근데 뭐 어쨌든 뭐 건물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뭐 그건 또 이제 그런데 이게 원칙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모든 마을회관을 줘주면은 구마을회관도 실질적으로 이게 두 군데 이렇게 이게 옥상 5기거든요. 이런 예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마을별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을회관 새로 줘주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다른 쪽으로 마을에서 용도 전환해서 쓰겠다면 그거 다 그 건축비 대주고 이게 지금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게 바로 특혜예요, 이게. 네, 이거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인데 이게 지금 뭐 아까 뭐 오유일인가 어디 20년대인데 그 기존의 마을회관도 이게 뭐 뭐 사업비 문제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인지 이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동면 임당일리 같은 데는 몇 개의 그 자연보락으로 한 개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나 뭐 두세 개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또 하나 이게 전례가 되거든요.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임당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구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랑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식이라면은 주민들 건의 안 할 이런 게 만약에 건의해갖고 이루어진다면은 건의 안 할 마을이 어디 있어요? 저희 동네 그 옆 동네도 많아요. 구마을회관 뭐 있어요. 그 다 이거 리모델링 해줍니까?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마을 쉼터와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그걸 운영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시설을 갖다가 아니 마을 쉼터와 독거노인들을 이용하는 게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의 주요 기능 아닙니까? 그 원칙론적인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은 부지네 그것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냐 이거예요. 실장님이 했나 아니면 뭐 지휘부에서 했나? 그 답변해 주세요. 우리 1차적으로 제가 1차적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홍보가 되고 이제 전례가 돼 갖고 이렇게 되면 내년엔 몇 군데 더 추진하실 용의가 있어요? 형평성 논리잖아, 바로 이런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 때
내구 현안도 다 되고 또 다른 데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철거를나 이런 걸로 조건으로 그동안에 마을회관이 추진됐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도 그거는 뭐 동감하는 상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그거 답변해 줘요. 예산 얼마? 1억 2천인가? 1억 3천입니다. 이게 억대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기존의 마을회관이 이제 뭐 작대거나 이랬을 때는 그 새로 신축할 때 정확하게 그거 파악을 해갖고 수요를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중복 지원적인 이런 거는 없애야죠. 일관성을 갖고 가야죠. 네? 이건 좀 맞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마을회관 지원 사업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구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그것도 마을회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나름대로 어떤 근접성 있는 명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데 그 사업비를 집행한다라는 거 이건 맞지 않아요, 실장님.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가능한다면 나름대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해갖고 공모해갖고 해야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덕곡리도 많아요. 덕곡리도 있어요. 구마을회관. 저희 동네 월운리도 있습니다. 다 마을마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다 그러면 마을회관 사업에서 리모델링 다 해줄 거예요. 다른 용도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서울께서 만들어 오면 다 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목적에 맞게. 예?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명분 있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구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다가 이용하는데 이거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준다라는 건 그 과장님이 만약에 그거 판단을 하자면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부가 판단했다면 굉장히 이건 정치적 행위고 이런 게 바로 근절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추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되세요? 아니요, 나중에.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 그 장학기금 지출과 관련해서 그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을 32명에 1,868만 3천 원, 장려금을 15명에 3,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신 걸로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장학금과 장려금의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려금은 이제 장학금은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 학력을 갖고 있는 그 선발 기준에서 준 학생 장학금이 되고, 장려금은 이제 그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자들 그 교사들한테 주는 그 장려금입니다. 뭘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저 뭐 우리가 좀 갖고 봐, 그죠? 벌써. 그 장려금에 대해서 그거는 내고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지는 않아요. 이게 장학금, 원래 장학금이 장려금입니다. 장학금이. 예. 장학금을 장려금 또는 경려금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약간 교육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 활동에 드는 뭐 수수료나 이런 의무적인 사항에 관해서 용도가 분명히 지정된 게 교육비고, 장학금은 일종의 이제 경려금이나 장려금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건 좀 보기를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려금이 결국 저 경려금 쪽, 그런 쪽이에요. 글쎄 경려금이 예, 그런 쪽인데 표현은 이제 장려금을 했는데.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본의원이 우리 군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제를 보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 정책을 좀 늦게 시행한 인제군이나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00%를 지급을 하고 있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가 이 교육비 지원을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을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관내에 이런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더 나은 이렇게 그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100%로 형평성을 맞춰서 인근시군과 이걸 좀 추진을 해달라. 두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6대 때부터. 근데 이거 왜 안 되고 있죠? 제가 답답할 만한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달래도 안 주시고 무슨 양록장학금과의 무슨 형평성 자꾸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좀 지금 답변 가능하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되는지. 예,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지난 회기 때 예산 회기 때 알게 됐던 사항이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장학금 아까 드렸던 장학금은 이제 양로 장학금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장 장학금 A에 지급을 받는 A의 학생들 아무것도 못 받는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학교 수업료 일부를 지원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다 타시운 것 같이 학생들 장학금 관계없이 지금 학생들 전화에 대해서 과장님 지원해라. 실장님 답변을 좀 분명히 하셔야죠. 이 조례 발의자가 저예요. 그다음에 엄청난 논란 끝에 이것이 제정이 된 거예요. 제2요구까지 됐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이걸 대법원에 제소까지 됐었던 상황. 이 조례나 이 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중복을 한 게 아니고 교육비나 수업료를 받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에 무슨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로부터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이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수업료나 교육비 목적의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용도로다가 용도가 명시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거기에 명시를 시킨 거예요. 왜 자꾸 장학금을 걷다 갖다 붙입니까? 양록장학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건 집행부의 굉장히 구구하고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논리였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 몇 년째 써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재군이나 그런 데는 더 심각한 문제죠.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통비도 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옹색해요. 논리나 이런 게. 이거 하셔야 돼. 이거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갖고선 이거 곤란하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근데 보니까 1억도 안 들었어요. 지금 몇 천만 원 들잖아요. 몇 천만 원, 그죠? 총 얼마죠? 이게? 우리가 현재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몇 프로 주고 있어요? 몇 프로? 지금 80% 주나요? 75% 주나? 프로테즈는 이제 입학금은 다 100% 주고. 입학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학교 운영비 지원이 이제 23만 5천 원 200원 주고 수업료가 이제 92만 1,600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몇 프로 주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연구 인당이 몇 프로?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70%. 왜 70%밖에 안 줘요? 인재군이나 화천군은 다 주는데 100%.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건 내용을 잘 지금 근본적 취지를 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하면 전철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양록제 장학금에 받는 관계없이 전교 대상을 아니 그러니까 양록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여기에서 이걸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양록장학금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장학금 관계없이 다 줘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줘라는 건 아니에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그거는 국가장학금은 예, 국가장학금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그다음에 바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지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학교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전혀 지금 맞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씩이나 이 얘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이건 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과장님인지, 저 실장님인지 담당인지 주의부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건 좀 이걸 왜 안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 인접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기 조례에 그 일부만 지급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분명히 달라 그러죠.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길래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자료 갖고 와서 나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그거 왜 안 갖고 오세요? 네,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저희보다 2, 3년 늦게 한 화천군이나 인제군에는 100% 다 주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추진한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이건 양구는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양구군처럼 예산 풍부하게 쓰는데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무슨 조형물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씩 하고 이거 말 한마디에 그냥 척척대잖아요. 예? 여기 교육비 지원 관계는 내가 여기서 지금 이해를 충분히 배경과 이런 걸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설명 못 들었는데 별도로 한번 제가 찾아뵙고 그 배경서부터 그 취지를 한번 다시 제가 찾아뵙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한번 화천군이나 인제군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똑같이 돼 있어요. 걔네도 그 자치단체도 인제군만 약간 좀 다르고 화천군은 저희하고 100% 똑같아요. 예? 근데 그 전부 일부를 걔네는 화천군이 그게 없어요. 그게 모든 내용은 똑같아요. 뭐 중북 지원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왜 양구군만 무슨 이상한 논리 무슨 양록장학금이 뭐 지원 받는 학생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니 왜 불이익이 가요? 예? 더 혜택이 가지. 양록장학금도 받고 이거 수업료 지원도 받고 더 혜택이 가죠. 그 이상한 논리를 자꾸 그거 하시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저는 제 이해하기를 좀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자료를. 관내 고등학교 그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그 장학금을 못 받는 나머지 학생들, 그거를 이제 그 나머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교육비 지원이다. 아니 그러한 사항이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집행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인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기에 장학금이 왜 들어가요? 제가 좀 취지부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아니 실장님, 제가 벌써 이것을 이 문제를 제기한 게 6대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조례안도 한번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가지고 지금 뭐 이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합니다. 제가 이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좀 개선시켜 보세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 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하나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그 만대리 새마을 경로당이 20년 정도, 20에서 2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96년도에 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마을 이장이나 노인회장 그리고 거기서 그 한 5, 60년 사신 분들한테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게 그분들이 70년대, 78년, 9년도에 그 주택 개량 사업 이런 거 할 때 하고 한 2년 정도 있던 81, 2년도에 이걸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장님 그 20년이나 21년 된 건물이 외벽에 비가 오면 외벽에 시커멓게 건물 안에서 내부에서 물이 바깥으로 새 나오고 건물 뒤나 이런 데도 다사가 있고 또 그 새마을 경로당 옆에 그 야외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있는 게 2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본 의원도 거기 고향이 그쪽이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경로당이 그때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졌으면 저희 해안에 있는 집보다도 더 늦게 진 건데 비도 안 새는데 거기께 그렇게 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걸 등재를 늦게 했거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 건물은 마을 주민 모두가 다 35, 6년 됐다는데 집행부에서 20년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20년 된 건물이면 말도 안 해요. 20년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하는 게 토지대장의 소유권 등록된 날짜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준공 날짜가 건립된 날짜가 지금 미정이 이게 좀 토지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추후에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렇다라면은 실제 뭐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을 주민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오해가 생기고 본 의원이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 되지 신축되지 않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라는 그런 제안으로밖에 이게 지금 거기 수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계속해도 지금 계속 썩어서 삭고 있는데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제거하고 또 그 땅 같은 거 토지 소유자가 마을에 기부해서라도 건물 짓게 하겠다고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세히 한번 확인해 주시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이나 공약사항에 근접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 보고 때는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현실이 강원해고 문제가 신정부의 패러다임인지 아니면은 경기도 정책에 같이 따라가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득과 실을 잘 따져볼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건 따오고 또 버려야 될 것도 국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첫 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도 업무보고에 또는 이번에 준비가 안 됐다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신정부 정책에 따른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